오늘 초등학교 1학년 여자 학생이 와서 수업을 처음 했는데요. 피카츄 좋아하는 거 피카츄를 그려본다고 했어요. 첫날은 그 학생의 관심사, 관심은 의지를 선행한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지 집중력도 생기고 열정도 생기니까요. 너 뭐 좋아하니? 물어보니까 피카츄를 더블 클릭 좋아한대. 한번 해볼까? 그래서 제가 수업하기 전에 됐다. 그거 한번 이렇게 그려볼까? 어떤 종이 테이블에다가 나올까? 세팅을 해놓습니다. 흰색 종이? 그래, 흰색 종이도 한번 그려보자. 다양한 재료랑 종이 색깔도 여러 가지를 먼저 준비를 해놔요. 그래서 어떤 걸 고를지 그거부터 학생의 어떤 성향이나 기질들을 마음 놓고 그려도 보는 돼. 거죠. 아무렇게나 저한테 막 모든 그려도 게 망쳐도 다 돼. 좋은 정보예요. 서아가 그리고 싶은 그래서 거. 그림을 그리는데 보통 친구들은 이렇게 연필을 스케치를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바로 옆에 이제 오일 파스텔로 바로 이제 색깔을 칠하는데 스케치하면서 바로 눈, 코, 입 묘사도 하고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살짝씩 뭐 부모님과의 관계나 형제 간의 관계, 그리고 네가 좋아했던 추억, 뭐 안 좋았던 기억 이런 걸 좀 물어봐요. 원래는 이게 처음에 이제 HTP라고 홈, 하우스, 그다음에 T, 트리, 나무, 그다음에 P, person, 사람. 그러니까 인간과 가정이라는 어떤 홈,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정신적인 거를 표현할 수 있는 나무, 개체를 서로 이렇게 그림 화면에다가 그려보라고 해서 어떻게 그려내는지에 따라서 그 학생의 어떤 내면의 어떤 심리 상태나 정체성, 이런 인지 능력 등을 이제 테스트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거는 뭐 제가 오늘은 하지 않았고 대신 구두로 이렇게 물어봐서 학생의 어떤 정서 상태를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차분하고 꼼꼼하고 밝아요.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면 나라는 존재, 너 어떨 때 좋아? 그러면 이제 오빠가 먼저 나옵니다. 오빠랑 같이 그림 그릴 때가 제일 좋았어요. 그런데 오빠가 저랑 안 놀아주고 그림 안 그려주고 친구들끼리 놀아서 좀 서운했어요. 지기 좋아? 뭐가 맛있어? 물어보면 먼저 오빠가 먼저 나와요. 오빠가 피자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어떤 지금 마음속에는 그 오빠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참, 여동생은 나 그렇게 안 취급도 안 한 것 같은데 내 여동생은 7살 때 나 괴롭힌 것 같은데 부모님이 그 가정에서 그런 온누이 관계에서 잘 이렇게 양육을 잘 하셔가지고 정서적으로 서로 형제끼리 의존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더 어머님을 뵀지만 아이를 방치해서 엄마가 없어서 빈자리를 오빠가 대신해주는 그게 아니었죠. 그런 건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서아야, 오빠도 아직 어려. 오빠도 아직 어리니까 서아랑 놀아주고 싶어도 오빠도 친구랑 놀고 싶을 거야. 그러니까 오빠도 아직 애기니까 이해해주자. 그렇게 해서 서로 쿨하게 넘어갔습니다. 집에 있을 때 오빠랑 포켓몬 도감 보면서 같이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 거 치고 실력이 굉장히 좋아요. 따로 뭐 미술 학원을 다녀서 어떤 트레이닝을 받거나 코칭을 받지 않아도 타고난 재주가 있는 거죠. 선생님이 가지지 못한 손재주, 꼭 이런 어린 친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 그릴 때 보면 참 꼼꼼하게 색깔을 보이실래나? 꼼꼼하게 칠해가지고 너무 꼼꼼하게 칠해가지고 좀 번졌어요. 귀엽다. 눈 주변이 까만색으로 노란색으로 치다 보니까 좀 번졌는데 뭐 쿨하게 넘어간 것 같아요. 뭐 저같이 되게 예민한 성격이면 하다가 이렇게 실수로 번지면 노란색이 좀 탁해지면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거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잘 그린 것 같습니다. 그림은 여학생이니까 저 정도 그려내면 저는 그냥
워낙 여학생들이 꼼꼼하니까 저 정도 그려내면 잘했다, 중상 정도다, 재주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만들기로 넘어갑니다. 만들기로 넘어가는데 만들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입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친구 그럼 네가 오늘 포켓몬의 피카츄를 좋아하니까 이걸 그린 걸 다시 이제 3D로 넘어가 보자. 입체로 만들어 보자. 이 친구가 이제 똑똑한 게 만들기에 있어서 클레이를 다루는데 제가 가장 칭찬해주고 싶은 거는 양 조절을 합니다. 양 조절.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크기의 작품이 있어. 근데 요 정도의 크기의 작품을 재료를 덜어내서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 양 조절, 덩어리감, 부피감, 공간감을 캐치해내지 못하면 요만한 사이즈의 형태를 만드는데 이만큼을 덥석 집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또 때로는 많이 만들어야 되면 그만큼 부피에 대한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요만큼 뜯어내고, 이제 양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량을 덜어내서 원하는 모양으로 배우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집에서 쪼물딱쪼물딱 해봤대요. 그래도 이제 만드는 기법도 자기가 돌돌돌 말고 책상 위에서 이렇게 돌돌돌 말고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장 칭찬해주고 싶은 거는 이 친구가 이제 파팅을 할 줄 압니다. 파츠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태를 평면인 상태에서 머릿속으로 입체를 그려놨잖아요. 얘가 어떻게 덩어리감 있는 입체로 완성이 될 거를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거를 다시 해체를 하는 거죠. 분해를 하고 덩어리를 구조적으로 이제 나누는 작업을 해서 팔 하나 만들고 또 다리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눈동자 따로 하나 만들어서 얌전하게 두상에 있는 머리에 있는 부분 파츠 따로 놓고 밑에는 이제 몸통이랑 다리가 있으니까 아래 부분에다가 팔, 다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얼굴도 이제 베이스가 되는 얼굴도 비록 이제 완전한 입체 3D 덩어리감 볼륨감 있는 3차원 3D는 아닌데 부조 형식의 납작한 평면에 가까운 덩어리감이 있는 피카츄인데 그래도 이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파츠를 두고 하나씩 조립을 했어요. 재밌는 게 기특한 게 뭐냐면 꼬리 없다. 재밌네. 근데 꼬리가 왜 없지? 꼬리? 그러네. 뒷모습이라서. 그럼 꼬리를 우리 안 그린 건가? 근데 아까 전에도 꼬리가 없었는데. 그래? 그럼 꼬리 한번 만들어 볼까? 네. 오케이. 꼬리 안 만들었다. 이제 안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피카츄, 내가 좋아하는 피카츄는 이미 머릿속에 다 있죠. 눈만 감아도 앞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런 디테일이 외우다시피 것도 그 있었구나. 형태가 머릿속에 이제 있는데 우리 피카츄 그려놓고 보니까 뭔가 허전한 거야. 관찰력이 아까 대단하네. 태블릿으로 자료 화면을 보면서 그렸을 때 또 지금 그걸 보고 만들려고 하니까 허전한 거야. 꼬리가 없네. 그럼 똑똑한 거죠. 장기 기억이 돼 있는 거죠. 단기 기억이 아니라. 그래서 즉석에서 저기는 안 그렸네. 즉석에서 이제 만들어 가지고 해냈습니다. 제가 전혀 도와준 것도 없고 얘기하지도 않고 첫날이니까 이 학생이 어떻게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 낯선 환경에서 낯선 선생님이랑 또 낯선 재료를 갖고 얼마만큼 적응력이 빠른지 그리고 주위의 그 어떤 영향으로부터 내가 몰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그런 걸 봤을 때 예뻐요. 잘 키우신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여기 위에다가 갈색 하면 되겠다. 갈색? 그거 말고는 제가 첫날이라서 크게
큰 이벤트는 없었어요. 네, 무난하게 잘 만들고 그리고 갔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캘리그라피를 하는데 오늘 붓을 안 써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회화와 조각, 이 그림, 파인아트, 이 미술의 기본적인 만들기, 그리기, 2D, 3D 이거를 이제 첫날 이렇게 맛보기로 이제 보는데 붓이랑 조각도잖아요. 만들기는 조각도, 그다음에 그리는 건 붓. 물론 연필도 있고 건식, 습식 재료 뭐 다양하겠지만 손으로 만들어도 되지만 도구를 얼마나 잘 쓰는가, 이 학생이 소근육이 얼마만큼 발달돼서 내가 원하는 도구를 갖고 자유자재로 이거를 운용을 할 줄 아는가, 그리고 또 붓을 얼마만큼 필력이 얼마만큼 있는지, 붓을 많이 다뤄보진 않았어도 필력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붓을 가지고 이제 캘리그라피를 하는데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대로 바로바로 이해하고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미술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구잖아요.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다 미대가 되고 뭐 디자인 회사에 취직할 것도 아니고 살아가면서 어떤 감성적인 거, 어떤 심미안을 기르는 거잖아요. 무엇이 진짜 아름답고 내가 어떤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경험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종교를 짓자. 그동안 너의 중요한 부모님과 가족에 있어서 오빠와의 관계를 지금 너의 지금 유아기 때 내면 아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오빠와의 어떤 그런 거를 우리 뭐 오빠 메롱 해버릴까? 이 드로잉으로 한번 해결을 그래, 해보자. 오빠 메롱하자. 종교를 피카츄도 짓자. 지금 메롱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빠 메롱 하자. 이런 어떤 이벤트를 좀 해봤습니다. 세워야 돼. 영상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오빠한테 좀 잘 쓴다. 서운했던 거 있으면 여기서 우리가 유머 네. 있게, 위트 있게 소심한 복수로 롱. 한번 풀어주고 나중에 이 영상을 통해서 야, 오빠 내가 그렇지. 오늘 미술학원 가서 그렇지. 바로 공부했는데 그야. 오빠 약 올리려고 이거 진짜 집에 이렇게 가서 영상 보면 메롱 이제 썼다 완전 라고 웃기겠다. 해주면 와, 잘했어요. 학생이 그동안 이렇게 마음적으로 엄마도 모르고 본인도 잘 몰랐고 타인도 모르는 어떤 내면 아이의 약간의 그런 어떤 응어리 같은 것들 이렇게 한번 풀어주면서 작품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서아 친구 오빠 없어도 이제는 혼자서도 잘 그리고 만들 수 있으니까 자 화이팅하고 다음 수업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활용점정 마지막 하이라이트 반짝거리는 눈동자 딱 붙여주면 와 역시 확실히 달라지지 눈표정. 그지? 눈표정이 진짜 살아있는 눈 같다. 와 피카츄. 야 서아야, 피카츄가 너한테 되게 고마워하는데? 고마워. 나 예쁘게 만들어줘서 고마워 서아야. 된다. 혓바닥도 거기 갈라져 있는 거구나.